네, 월가 현재 생생한 시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 인터뷰 시간입니다. 네, 오늘 같은 날이 저는 사실은 더 불안한 것 같아요. 왜요? 장죽에 너무 볼 게 없어가지고 그렇죠. 자막으로 뭘 넣지? 뭘 넣으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래 시간에 있으니까 그거 넣고 오늘은 조용하게 마무리하자. 근데 계속 불안한 거예요. 사상 최고치에서 레벨업 못하면 또 충격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안 네. 그러셨어요? 오늘 일단 김민재 앵커 복장부터가 되게 친절한 와. 인포메이션 데스크에 앉아 계신 분 같은데 처음에 그 얘기 하셨는데. 예, 네. 33,000원입니다. 33,000원이요? 아니 너무 싼 거 아니에요? 너무 싸요? 뭔데요? 303,000원입니다. 뭔데요? 상조예요? 예? 뭔데요? 매달 내시면 된다고 저에게. 네. 상조 지금 여기서 또 모객하시려고요. 사신 방송은 좀 자제해 주시고. 예, 자제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이 와르르 쏟아졌는데 네. 테슬라만 빼고는 다 좋았어요. 호실적이었는데 테슬라는 또 실적이 너무 형편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이제는 회사에서도 자구책을 낼 것이다. 이래서 마감 후에 플러스. 1% 상승. 근데 장중에는 이제 1.99% 하락 마감했고 마감 후 거래에서 이제 일부 피가 뜨거운 좀 사람들이 야 이거 사야 돼. 지금 건져야 돼. 이거 바로 바람 피싱 해가지고 오늘 밤에 일단 다시 팔더라도 일단 오늘 단타로라도 일단 사자 이런 수요가 지금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 보고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일론 머스크가 그 대마 기준으로도 되게 많이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그 맞아요. 사람 자체가 그래서 좀 거기에도 주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이제 CEO 리스크라고 하죠. 맛 같다고. 예. 그래서 제가 기업을 안 하잖아요. 글로벌 랩에도 약간 소장 리스크 이런 거 있잖아요. 소장 리스크요. 소장. 안 나오면 시청률 떨어지고. 그런가. 그럼 네이밍. 매일. 네, 소장 리스크. Every single morning. 그렇죠. 자, 알겠습니다. 첫 빨리 번째 들어가죠. 코멘트부터 오늘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트라이베카 트레이드의 크리스찬 프롬하츠입니다. 월가, 포모, Fear of Missing Out 모드, 최근 소리 없이 강한 뉴욕 증시 배경이다. 아직 제대로 된 조정 올 시점 아니야. 정말요? 눈이 너무 몰렸어요. 이거. 코가 높으셔서 그래요. 뭐 이제 하다 보니까 좀 모니터 너무 가까이서 봤나? 남의 외모를 좀 얘기하기가 좀 많이 부담스러워요.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이제 타이밍상 넘기는 거야.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네. 예. 어쨌든 간에 이 포모라는 용어가 예. 이게 월가 용어가 아닌데 언제 금융 용어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조회수도 많이 기록하고 한 용어가 이제 멜트업이잖아요. 네. 이번 주는 저는 포모를 밀고 싶어요. Fear of missing out. 언뜻 보면 FOMC 같아요. 맞아요. 네. 예. 속을 수도 있는데 FMO. 그쵸. FMO. 약간 한 자리 틀린 약간 이런 건데 어쨌든 최근에 소리 없이 사상 최고치를 와버렸어요. 맞아요. 큰 특별한 호재도 없는 가운데 어느덧. 슬금슬금. 그래서 어쨌든 올가에는 앞에서 이제 외신에서는 아직 포모는 아니다라고 했지만 이 사람은 또 현재 포모 모드다. 그래서 주식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불안한 거예요 지금 막. 그래서 이제 어떤 분리 불안증이 갑자기 오면서 아직 제대로 된 조정이 올 시점은 아니고 눌림목 매수 관점이 계속 통할 것이다. 조금이라도 하락하면 바로 오늘 테슬라처럼 네. 저가 매수 수요가 들어온다. 사실은 근데 이 포모 모드라고 하면은 사실은 조정이 올 수도 있는 시점인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예. 근데 이제 앞에 그 외신에서도 보셨지만 한번 이렇게 불이 붙으면 원래 쉽게 잘 안 꺼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난 12월에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그때 잃어버린 돈을 찾기 위해서 막 매수에 달려들고 마음은 급한데 그만큼 또 이게 언제 또 꼬꾸라질지 몰라 이런 공포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 또 이제 어떤 포모의 수건 돌리기가 일어났는데 이제 이러다가 누가 한 명 탈출하는 것 같고 메이저에서 좀 약간 주식을 세게 팔고 이러면은 갑자기 시장이 꼬꾸라질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얘기하기로는 이 사람의 시각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모 모드가 이미 진행 중이다. 그 어떤 조정도 저가 매수의 수요가 반발 매수가 대기하고 있다. 이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 의도가 뭔지를 또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팔아야 하니 물량 받아주세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던지기. 이 사람의 현재 마인드는
올라야 산다. Fear of getting out. 그럴 수도 있겠어요. 나가야 되는데. 고점에 있는 사람도 네, 부담이죠. 못 나갈. 네. 증시에 대한 이야기가 다음 코멘트로 있어서 좀 예. 이어서 살펴보고 추가적인 이야기 나눠볼게요. 소시에테 제네랄의 세르지나 램버트입니다. FOMC 글쎄 미국 역사적 고점 90% 수준, EPFR 자산 배분 59%, 주식에 올인, 캐시플로우 유럽에서 미국행이 뚜렷하다. 이렇게 분석 나왔네요. 이분이 약간 뭐 예능 쪽에 일하는 분 같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애널리스트 중에서 유명한 분이거든요. 오.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모를 얘기할 수가 없는 지금 현재 제가 그 상황이어가지고. 뭐예요? 아니 근데 솔직히 그 인종은 누구나 다 그 팩트 아닌가요? 미국도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자기들도 예민해요. 그리고 보세요, 누가 봐도 쪽이잖아요. 이거 뭐 간이 안 좋아서 얼굴색이 이러지 않잖아요. 이거. 뭐 흑인인 거예요? 예. 나는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이렇게 주목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은 네. 여자 애널리스트들도 드문데 거기다가 또 인종이 다른데 이분이 또 굉장한 또 그 해안을 갖고 있어요. 보세요. 저것도 제가 오타를 냈어요. FOMO, FOMO에 대해서 아직 글쎄라고 했는데 제가 자막을 잘못 그래서 저부터가 그래요? 일단은 어쩐지 이게 뭔 속았고, 내용인가 했네. 예. 포모 그래서 앞에 글쎄. 보신 Fear of Missing Out이 이 사람은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본 거예요. 아직까지 아니라고. 근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역사적 고점으로 봤을 때 거의 끝까지 왔다. 예. 한 90%까지 좀 채워졌다 이거예요. 근데 EPFR 펀드 애널리시스를 보면은 현재 자산 배분에서 올 스탁스, 그러니까 채권 하나도 안 섞인 네. 올 스탁스가 59%, 상당히 높은 비중이잖아요. 네. 거기다가 캐시플로우를 보면은 최근에 강세장은 아. 유럽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미국으로 가는 게 뚜렷한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유럽 증시하고 사실은 조금 동조화 비율이 더 클 때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많았거든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뭐 유로존의 성장 엔진이라고 하면 독일, 영국, 프랑스인데 대부분 거기도 이제 수출 비중이 크고 뭐 이러다 보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이 너무 잘 가면 오히려 소외당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디커플링으로. 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엔 어제 새벽에 우리 증시 개장 전에 미국이 사상 최고 갔네? 네. 기대해봐도 되겠네. 좀 네네. 어제 실제로 외국인들은 매도. 순매도로 대응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어쨌든 아직까지 포머 모드는 안 나온 것 같고 자기가 봤을 때는 그냥 글로벌 순환매 차원에서 돈이 이제 미국 쪽으로 잠깐 쏠리고 달러 표시 자산에 대한 어떤 매력도가 올라갔을 뿐이지 전체 글로벌 강세장이라고 보긴 힘들다. 우리나라 증시에도 딱 적용되는 얘기를 이분이. 그럼 미국 주식에 돈이 몰리고 있고 지금 달러의 강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달러 표시 자산의 표시죠. 매력도. 예. 그러니까 달러 표시 자산은 당연히 미국 주식도 되겠고, 네. 예, 뭐 미국 채권, 뭐 예? 그다음에 달러화 자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미국 부동산 등등. 상당히 좀 이해가 가고 또 들어보니까 고개가 끄덕여지는 분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앞에서 잠깐 해봤고요. 그리고 중간에 대신, 네네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예. 북한 이슈입니다. 극동 연방대학교 교수 아르티움 러킨입니다. 김정은 경제 원조와 제재 해제 요구, 모스크바 김정은 바램대로 안 따를 것, 푸틴 우정은 강조하지만 유엔 제재는 방관. 요번 딱 진짜 그 입 바른 소리 잘하는 러시아인처럼 생겼어요. 누가 봐도 딱 진짜. 근데 이게 극동 연방대학교가 네. 되게 그 러시아에서 1899년도에 개교를 했으니까 진짜 역사와 전통이 깊은 학교고 블라디보스톡에 있는데 김정은이 지금 솔직히 러시아까지 간 건 저는 조금 안쓰러워요. 중국은 갈 수 있고 네. 하노이에 기차 타고 온 것까지도 짠한데 지금 러시아까지 간 건 진짜 근데 이제 맞이를 해준 사람이 누구였냐도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도 저는 조금 약간 좀 속상하기도 했어요. 푸틴 안 나왔어. 네, 안 나오고 그리고 나오기로 하셨던 분도 이제 산불 때문에 가시고 네. 이러다 보니까 너무 좀 아니 만나주는 게 어디예요? 근데 좀 초라하다는 생각이 조금 근데 들었어요. 진짜 이 초라하죠. 푸틴이 네. 외교 의전에 있어서 이런 거 진짜 이 사람 잘하거든요. 네. 어디 가든지 간에 상석 차지하고 앉고 그다음에 보통 약속에 4, 50분 늦어요. 그거 너무 웃겨요. 우리나라 옛날에 근데 이명박 대통령하고 푸틴하고 만났을 때 그거 아시죠? 이명박 대통령도 그런 걸 잘 하시잖아요. 네. 푸틴이 항상 늦는다고 해서 푸틴이 그날 45분 늦게 왔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55분을 늦게 가서 결국 푸틴이 10분 동안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이 늦나? MB는 너무 웃겨. 진짜 인터내셔널리 경쟁력 하나로는 최고인 그런 경쟁력이라는? 푸틴을 기다리게 해. 그림 그럼 생긴 것도 약간 비슷한데. MB랑 살짝 푸틴이랑 살짝. 살짝. 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만나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렇게까지 지금 상황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속내를 뻔히 드러내고 오니까 모스크바에서는
김정은의 바람대로 안 따라줄 것이다. 그러니까 푸틴이 또 이렇게 뭐 남자, 이렇게 매니시 이런 거 좋아하니까 러시아하고 북한의 어떤 이제 역사적인 우정, 6.25 전쟁도 나오고 하겠죠. 우정은 강조하지만 니네 유엔 제재 받고 있는 건 우리가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인데 지난번 북한 제재 표결 갔을 때 러시아하고 중국까지 다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거든요, 제재를. 근데 그걸 이제 와서 이제 풀어주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사실 뭐 러시아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뭐 유엔 제재가 뭐 러시아 혼자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러시아도 지금 제재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누가 지금 누굴 러시아도 그러니까- 루블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끼리, 그러니까 어려운 아무것도 사람끼리 못했는데. 지금 만나보는 것뿐이지 뭔가 해결책은 어려운 나오기 손에 힘든 손 것 같아요. 잡고. 예, 손에 그런 손 느낌 잡고. 같아요. 부르기끼리. 그 우리 전통 문학 작품 보면은 그 순환 이대라고 있잖아요. 네. 6.25 전쟁 때 다리가 없는 아버지하고 눈이 안 보이는 아들하고 둘이 업고 강을 건너는 막 진짜 약간 그런 느낌. 말하세요. 뭔가 아니, 북녘에다 짠했어요. 많은데 남의 정상에다 많은데. 자, 악담을. 마지막 이야기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블랙락 자산운용의 레리 핑크입니다. 자, 이분 표 좀 아이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란산 원유 유통 금지 우려는 과도하다. 예. 3월 이란 원유 생산 일 140만 배럴, 미국의 셰일 오일 하루 160만 배럴. 그러니까 커버 가능하다. 또 여기 트럼프의 어떤 트릭이 들어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 레리 핑크 이분이 민주당 지지자지만 지난 대선 때는 트럼프를 또 줄을 서가지고 어떤 환승왕 예. 월가의 어떤 눈치 빠른 걸로는 최고 원탑을 기록했는데 지난주에 왜 멜트업 리스크 이분이 얘기 한 분이잖아요. 네네. 근데 예. 그러고 나서 미국의 사상 최고치를 진짜 막 가니까 이분이 이제 또 이게 고무돼가지고 인터뷰를 또 했는데 국제 유가가 지금 3% 급등했지만 이란산 원유 유통 금지 조치의 우려는 과도하다. 왜냐하면 3월 같은 경우에 이란의 원유 생산이 1일 140만 배럴이어서 지난해 5월에 8개월 전에, 10개월 전에 네. 280만 배럴에 어차피 절반까지 뚝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미국의 셰일 오일 기업들이 올해 일일 생산량을 160만 배럴까지 늘릴 걸로 목표를 잡고 있어서 그러면 20만 배럴이 오히려 남는 게 되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전혀 원유 수급에 문제 없다. 예. 아, 알겠습니다. 어쩔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미증시 사상 최고치에 대한 전망 그리고 김정은 북러 정상회담 이렇게 전망 알아봤습니다. 김익소 장관께였습니다.